회사 일에 치여 사는 평범한 중년 남성 사사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죠. 결국 흡연실을 제2의 집처럼 드나들며 담배 연기로 겨우 버텨내고 있답니다. 담배로 숨 돌린 사사키는 다시 일에 매진하죠. 완벽한 업무 처리에 다정한 선배까지 상사한테 아주 예쁨을 듬뿍 받아요. 녹초가 되어 퇴근하는 사사키. 늦은 밤까지 야근을 한 날이면 출출해서 편의점에 들리곤 하는데요. 사실 편의점에 가는 진짜 이유는 바로 알바생 야마다 때문이랍니다. 각박한 회사 생활에 지친 사사키에게 야마다는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살 것도 없으면서 굳이 줄을 설 정도로 자주 찾아갔죠. 지갑은 좀 털리지만 얼굴 보는 낙에 사는 흡연중 아저씨랍니다. 문득 야마다에게 선물할까 고민하지만 완전 흑심품은 늙은이 같아서 곧바로 머리를 휙 내저어요. 요즘 집중을 못한다며 대머리 상사한테 된통 깨지기까지 한 사사키. 열받은 상사 때문에 저녁 7시에 긴급 회의까지 열려 아주 탈탈 털려요. A씨, 노트북을 던져버리고 싶지만 꾹 참고 버텨야 하는 직장인이죠. 이렇게 우울한 날이면 야마다의 환한 미소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는데 말이죠. 부랴부랴 편의점에 갔건만 오늘따라 야마다가 안 보여서 기분이 팍 상해버려요. 쓰린 마음을 담배로 달래려는데 길거리에서 한 소리 듣고 이리저리 흡연 구역을 찾아 헤매죠. 그러다 편의점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던 어떤 묘령의 여성에게 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게 돼요. 여기는 외부인이 와도 되나 싶어 멈칫하지만 야마다가 와서 피워도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 해요. 그건 그렇고 이 여자, 패션이 아주 힙해서 도무지 어떤 스타일인지 알 수가 없네요. 갑자기 다가와 불을 빌려달라며 동공지진이 와요. 생각해보니 애초에 불을 빌리려고 자기를 부른 거였죠. 여자는 사사키가 맨날 이 벌레지만 오는 걸 알았죠. 사사키는 우연이라며 서둘러 변명해요. 다른 계산대가 텅텅 비었는데도 굳이 이 벌레지만 고집하니까 뻔하다고 팩폭을 날리죠. 결국 야마타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는 걸 들통나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사키예요. 예쁘고 말도 잘 통하는데 미혼이기까지 하니 아저씨 취향을 아주 저격했거든요. 오해라고 발뺌하려다 결국 진실을 털어놓는 사사키. 야마다의 친절한 미소 덕분에 회사 스트레스가 싹 풀린다고 고백하죠. 그 순간은 마치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래요. 그 말을 듣고 안심하는 여자. 워낙 예쁘다 보니 찝쩍거리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었나 봐요. 사사키는 그저 순수한 단골 손님 같아 보여서 앞으로도 그래달라고 부탁하죠. 양아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동료를 꽤나 아끼는 착한 친구였더라고요. 다음 날 야마다의 출근에 사사키는 또 줄을 서요. 그런데 야마다가 갑자기 이름을 불러 깜짝 놀라죠. 타야마한테 사사키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생긋 웃어 보이는 야마다. 덕후 본색이 다 들통나서 얼굴이 시뻘개져요. 알고 보니 힙한 타야마랑 청순한 야마다가 동일 인물이었다니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죠. 상사의 끈질긴 야근 폭격에 영혼까지 탈탈 털려버린 사사키. 이럴 때 피우는 담배는 그야말로 극락이죠. 여기에 야마까지 보면 피로가 2배로 풀려요. 퇴근길에 뒤편을 슬쩍 확인해보지만 타야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혹시나 하고 둘러보지만 타야마는 보이지 않고 결국 야마다를 보러 레지로 향하죠. 정체를 들켰다고 생각하니 힐링도 안 돼요. 다 타야마 그 녀석 때문이라며 속으로 타들 해보지만요. 야마다는 여전히 친절하기만 하네요. 집에 가는 길에 혹시나 해서 또 뒤편을 가보지만 역시나 타야마는 없어요. 요즘 신입들 뒤치닥거리하느라 야근이 아주 일상이 되어버린 사사키. 지칠 대로 지친 이 순간 담배 한 개비와 그녀의 미소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랍니다. 담배 얘기하니까 타야마 그 얄미운 얼굴이 떠올라서 짜증나 죽겠네요. 열받은 사사키는 그만 일하던 걸 전부 날려버리고 말았죠. 오늘은 야마다가 출근도 안 해 심심하네요. 퇴근길에 사사키는 타야마와 또 담배를 피워요. 야마마를 동경한다고 줄 서서 부끄럽게 만들었냐고 따지죠. 근데 타야마는 어쨌든 줄은 섰잖아 하며 약을 올려요. 어디서 지켜보기라도 한 걸까요?
그러더니 타야마가 갑자기 사과를 하네요. 야마다가 동경한다는 말 듣고 엄청 좋아했다고 전해주죠. 사사키는 그 말을 믿지 않지만요. 그리고 여기서 담배 피우게 해줘서 고맙다며 모찌떡을 선물로 건네요. 마침 먹어보고 싶었다며 타야마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죠. 이런 건 영감님들이나 좋아한다며 아저씨 마음을 또 긁어놓네요. 그제야 사사키는 회사에 담배를 두고 온 걸 깨닫게 돼요. 타야마가 피우던 거라도 피우라며 건네는 바람에 사사키는 동공지진이 일어나죠. 노인네 놀리지 말라 해도 타야마는 요지경이죠. 자기한테는 아저씨가 야마마 같은 힐링이라나 뭐라나. 근데 이 눈치 없는 아저씨는 야마단 이렇게 안 놀린다고 투덜대요. 사람마다 힐링 방식이 다른 법이라며 삐치지 말래요. 다음 날 아침, 사사키는 간식을 사들고 와서 동료들에게 돌리는데 친구가 묘한 눈으로 보네요. 마트에서 뭘 살지 몰라 집어 들었다가 집에 있는 걸 깜빡했다고 둘러대죠. 그럼 마트를 가질 말던가요? 그래도 야마마를 보려고 꾸역꾸역 모찌를 또 사고 말았죠. 오늘따라 야마다가 그 모찌가 맛있다고 칭찬해서 어제 타야마가 한 말이 떠올라요. 이 소름 돋는 싱크로율을 보고 두 사람이 친구 사이일 거라 확신하게 되죠. 이 정도면 명탐정 수준이네요. 영혼까지 탈탈 털려가며 일하다가 결국 회사에서 KO 당하고 말았어요. 그날 오후, 늘 그렇듯 레스토랑을 찾았고 야마다는 아저씨의 피곤한 기색을 바로 알아채죠. 특유의 상큼한 미소로 힐링을 주려는데 아저씨 표정은 더 안 좋아 보여요. 평소에 잘 먹히던 영업용 미소가 안 통하니 야마다도 살짝 당황스럽죠. 안절부절 못하는 야마마를 보고 옆에 있던 선배가 대신 교대해주겠다고 나서요. 흡연장에 갔는데 타야마가 없어서 담배를 못 피우나 싶었죠. 바로 그때 타야마가 뒤에서 불쑥 나타나서 깜짝 놀라요. 뭐 좀 물어보려니까 본업에 집중하자고 선을 긋네요. 친구가 아저씨 요즘 우울해 보인대서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움찔하는 사사키예요. 그게 아니라 야마다가 아저씨 걱정을 너무 해서 그런 거래요. 타야마가 그 말을 전해주러 여기까지 달려왔다니 사사키는 내심 놀라죠. 머리도 못 묶고 뛰어와서 점장한테 한 소리 듣기까지 했거든요. 담배 연기 뿜지 말라니까 바짝 다가오는 바람의 아저씨는 또 심장이 쿵쾅거려요. 머리 묶기 귀찮아서 그랬다며 전해준 거 맞다고 장난을 치네요. 오늘 아저씨가 기어오른 걸 탓해야죠. 요즘 애들 말은 참 따라가기가 힘들다니까요. 혹시 내가 무서운 아저씨냐고 물어봤다가 타야마가 담배를 뿜을 뻔해요. 오늘 신입사원을 울려버렸단 말이죠. 맨날 소리나 지르는 꼰대인 줄 알았다며 타야마가 놀리는데 절대 아니라고 해명해요. 가볍게 조언만 하려던 것뿐인데 말이에요. 자기 능력을 무시한다고 오해해서 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 덕분에 대머리 부장한테 먼지 나게 깨지고 말았죠. 소문도 순식간에 퍼져서 모범적인 선배 이미지는 와르르 무너졌어요. 자기 때문에 신입이 회사를 싫어할까 걱정이죠. 걱정할 필요 없다고 타야마가 위로를 건네는데 어차피 그 회사는 야근 때문에 금방 그만둘 거라며 팩폭을 날리네요. 농담이고요. 사사키랑 오래 지내다 보면 좋은 사람인 거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사사키는 야마바를 떠올렸죠. 부하 직원을 울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야마다는 무섭다기보다 만만하니까요. 야근하면서도 손님께 늘 웃어주니까요. 까다로운 마트 직원처럼 웃어보라 시키네요. 하지만 마트 직원은 밝게 웃어야 하죠. 그 말에 타야마가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자 사사키는 빵 터지고 말았어요. 타야마랑은 귀여운 웃음이 안 어울려요. 그 말에 타야마는 삐쳐버렸죠. 그럼 평소에 누구 보고 웃어줬는데 그러냐고요. 무신경했던 사사키는 결국 사과를 건네죠. 다음 날 부하 직원이 찾아와 사과를 해요. 울려던 건 아닌데 일이 너무 몰려서 그만 멘탈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사사키 씨는 좋은 사람이니 오해하지 마요. 이 말을 듣자 타야마의 말이 떠올랐죠.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며 다독여요.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 하네요.
한편 야마다는 어제 귀여운 표정이랑 안 어울린단 말을 들은 게 아직도 삐쳐있죠. 야마다는 아저씨가 안 와서 섭섭해하죠. 모처럼 휴일이라 마트에 가지 않았거든요. 그 시각 야마다는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었죠. 마트 뒤쪽을 지나가던 사사키는 엄청 뾰루퉁에 있는 타야마를 발견해요. 벌써 담배를 36개비나 태웠다길래 깜짝 놀라고 말죠. 그래서 사사키는 당장 담배를 말리는 대신 따뜻한 음료를 건네죠. 따뜻한 물이 담배나 맥주보다 마음을 속상했던 일을 털어놓기로 해요. 손님한테 항의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평소엔 완벽 그 자체였는데 말이에요. 점장님은 신경 쓰지 말라지만 억울하죠. 자기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사사키도 사람의 다른 면모를 봤다고 해서 배신감 느끼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근데 자기도 얘가 몇 번 레즈인지 몰랐으니 남 말할 처지는 아니었네요. 이 벌레지거든요, 아저씨. 사사키가 감기 기운을 보이자 타야마는 겉옷을 툭 벗어 건네고 사사키는 당황하죠. 사사키가 감기 기운을 보이자 타야마가 겉옷을 줘요. 타야마가 혼자 중얼거려 아저씨는 못 들어요. 모처럼 휴일이라 마트에 가지 않았어요. 그 시각 야마다는 아저씨를 목 빠지게 기다리죠. 게다가 오늘은 점장님이랑 면담도 있었거든요. 마트 뒤쪽을 지나가던 사사키는 엄청 뾰루퉁에 있는 타야마를 발견해요. 벌써 담배를 36개비나 태웠다길래 깜짝 놀라고 말죠. 그래서 사사키는 당장 담배를 말리는 대신 따뜻한 음료를 건네죠. 따뜻한 물이 담배나 맥주보다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최고거든요. 그 덕분에 타야마는 속상했던 일을 사사키에게 털어놓기로 해요. 손님에게 담배 냄새 난다고 항의를 받았거든요. 평소엔 완벽했는데 억울해서 미치겠죠? 억울해서 어이가 없고 웃음만 나왔던 거예요. 사사키도 사람의 다른 면모를 봤다고 해서 배신감 느끼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근데 자기도 얘가 몇 번 레즈인지 몰랐으니 남 말할 처지는 아니었네요. 이 벌레지거든요, 아저씨. 사사키가 감기 기운을 보이자 타야마는 겉옷을 툭 벗어 건네고 사사키는 당황하죠. 사사키가 고맙다 하자 타야마가 혼자 중얼거려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아저씨는 못 들었죠. 드디어 벚꽃 피는 계절이 오고 사사키는 진정한 힐링을 맛보게 되죠. 진상 손님한테 먼지 나게 깨진 뒤라서 더더욱이요. 사사키는 출근길에 타야마를 보러 들렀죠. 야간 근무일 뿐이라 큰 기대는 안 했지만요. 근데 타야마 대신 천사 야마다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 애가 그 애지만요. 사사키를 마주한 야마다는 심쿵하는 그를 뒤로하고 자연스럽게 담배를 품속에 싹 감췄답니다. 사사키는 밤에 친구를 담배나 피우게 했다며 사과했죠. 야마다는 아직도 둘이 같은 사람인 걸 모르는 그가 답답했어요. 사사키는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는 다정한 친구라 생각했죠. 그러면서 타야마가 괜찮냐고 안부를 물었는데요. 어제 일 때문에 아직도 마음에 걸렸거든요. 야마다는 자기가 대신 잘 지낸다고 안심시켜줬죠. 타야마는 라멘 한 그릇 먹고 자고 나면 스트레스가 싹 풀린대요. 그리고 자기한테도 고민을 털어놓으라 하죠. 어차피 같은 사람이니 걱정해준 걸 타야마한테 전하겠다는데 사사키가 민망해하자 괜찮다고 하네요. 그 친구가 먼저 와서 털어놨다면서요. 사사키도 지난번에 자기 고민을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죠. 근무 중이라 방해하기 싫어서 이제야 고맙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일이 바빠서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야마다는 선 넘는 게 아니라면 괜찮대요. 그 말이 뭔 소리인가 싶었지만 나중에 설명해준대요. 일하러 가기 전에 방해해서 미안하다 하죠. 야마다는 햇살 같은 미소로 아저씨의 마음을 녹여주네요. 타야마가 없어도 이 구역을 편하게 쓰라며 환하게 웃어주죠. 근데 오늘은 그녀 일에 방해될까봐 담배를 참으려고 했어요.
그때 야마다가 불쑥 다가와서 사사키 머리에 붙은 벚꽃잎을 떼어주며 머리에 꽃이 있었다고 미안하다 사과하네요. 이런 사과에 심장이 쿵 하네요. 이 한방에 사사키의 일 의욕이 곱슬로 치솟았어요. 이런 장난스러운 모습이 자꾸 누구랑 겹쳐 보이네요. 사사키가 떠나자마자 야마다는 다시 타야마로 돌아와 담배를 피워요. 자기도 사사키가 이렇게 눈치가 없을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맨날 사던 찹쌀떡 대신 탈취제를 사온 걸 보고 의아해하죠. 무슨 일인지 물으려다 근무 중이라 꾹 참았답니다. 그리고 사사키의 행동들을 조합해 보던 야마다는 뭔가를 깨달아요. 그날 밤, 타야마는 담배 냄새 때문에 누구한테 혼났냐며 독심술을 쓰듯 물어보죠. 알고 보니 사사키가 탈취제 사는 걸 봤던 거예요. 담배 냄새 때문에 상사한테 깨졌다고 하죠. 뭐 애초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숙명 같은 거지만요. 타야마는 피고 나서 양치하고 탈취제만 뿌리면 끝이라 조언해주죠. 모르는 게 없는 타야마가 사사키 눈에는 엄청 멋져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선배 말을 전해준 것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쓰던 탈취제를 통째로 선물로 건네주죠. 비싸 보이는 거라 망설이자 반이나 썼다며 그냥 쓰래요. 냄새를 궁금해하자 타야마는 겉옷을 벗죠. 직접 냄새를 맡아보라며 아저씨를 훅 당기네요. 이 바람에 사사키는 얼굴이 터질 듯이 빨개졌어요. 나를 무슨 개 취급하는 거냐며 버럭 화를 내죠. 근데 레브라도 리트리버 같다고 농담해요. 결국 그게 그거라며 사사키는 또 열이 뻗치고 만답니다. 다음 날 사사키는 타야마의 조언대로 양치하고 탈취제를 뿌렸죠. 평소처럼 마구 뿌리다 보니 얼마나 뿌려야 할지 감도 안 잡히네요. 바로 그때 동료 직원이 불쑥 나타나요. 팀장님이 담배 타령하는 거 하루 이틀이냐며 너무 신경 쓰지 말래요. 하지만 사사키는 양치하고 탈취제를 뿌리면 냄새가 싹 사라진다고 설명하죠. 정작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말 못해요. 동료에게도 뿌렸는데 향이 아주 좋았어요. 와, 이거 와이프가 좋아하겠는데요? 칭찬을 들은 동료는 입이 찢어지죠. 원래도 날 좋아하긴 하지만 이 사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볼까요? 이번엔 사사키가 너무 꽉 눌러버렸어요. 그날 저녁 야마다가 향수 냄새를 맡게 되죠. 아저씨가 대충 얼버무릴 줄 알았는데 말이죠. 사사키는 타야마가 줬는데 얼마나 뿌려야 할지 몰랐다며 솔직히 털어놓죠. 말을 마치자마자 얼굴이 사과처럼 벌개져서 허겁지겁 도망쳐버리네요. 그냥 가볍게 놀려줄 생각이 있던 야마다는 아저씨 반응에 그만 같이 거몽해져요. 얼마 후 사사키와 동료는 타야마의 탈취 비법을 아주 잘 써먹고 있죠. 꼰대 상사도 더는 꼬투리를 못 잡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진 사사키는 퇴근길에 타야마에게 줄 답례품을 사러 들러요. 하지만 슈퍼 뒤편에 있던 건 타야마가 아니라 아주 살벌한 여자였죠. 고토는 당장 여기서 뭐 하냐며 추궁해요.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사사키는 타야마 친구라며 다급하게 해명하죠. 하지만 고토는 타야마를 알 리가 없죠. 잠시 후 그 아저씨가 야마다 레지에서 맨날 줄 서던 손님임을 알아차려요. 반려견이랑 똑 닮아서 기억해낸 거죠. 혹시 타야마가 야마마를 말하는 거냐고 묻자 두 사람이 친구라 그건 아니라고 둘러대죠. 고토는 야마다한테 놀아났음을 깨달아요. 선물을 주러 왔단 말을 듣고는 아저씨가 상납이라도 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죠. 사사키는 조언을 해준 게 고마워서 주는 답례품일 뿐이라고 손사래를 쳐요. 그러면서 지금 일 중일 테니 대신 좀 전해달라고 부탁하죠. 사사키가 가자마자 야마다가 나타나요. 야마다는 혼자 몰래 담배 피우러 쨌다고 점장님한테 핀잔을 주죠. 고토는 손님을 불러내서 뒤뜰에서 담배를 피운 너나 잘하라고 한 소리를 해요. 야마다는 시치미를 떼지만 사사키가 방금 다녀갔다는 말에 바로 동공지진이 일어나죠. 사사키의 선물을 건네주며 한마디 하죠. 이제 그 영감탱이 좀 그만 놀려먹으라는데 야마다는 이미 선물에 푹 빠졌네요. 겉보기엔 그냥 심심풀이 장난감 같겠지만요. 고토는 야마다가 그 아저씨를 진심으로 마음에 담아도 눈치채죠. 뭐 급하게 마트를 떠난 토라타야마가 걱정이었어요. 점장에게 혼났을까봐요. 순정만화 덕후의 흡연충일 줄이야.
요즘 점장님이 인수인계로 바빠서 야마다가 아침 타임을 도맡아 하고 있죠. 관련형 담배로 갈아탄 점장님은 냄새 빼기 귀찮아서 이걸로 갈아탔다네요. 하지만 야마다가 뭔가 부탁할 게 있어서 뜸 들인다는 걸 금방 눈치채죠. 사실 야마다는 혼날까봐 떠보는 거였어요. 정말 신고해서 뒤뜰에 안매장해 버릴까봐 내심 쫄았던 거죠. 고토는 헛소리 말래요. 어차피 일에 지장만 안 준다면 손님과 담배를 피우든 말든 상관 안 하거든요. 그래도 선을 넘을 조적이 보이면 자기가 직접 나서서 말릴 거라며 웃어 보이죠. 대신 무슨 일이 생기면 사전에 보고해서 너무 멀리 가진 말라고 당부하네요. 고토의 말을 야마다는 전혀 이해 못했죠. 고민 상담 얘기였으니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날 밤 사사키는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타야마가 나타나 아저씨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어제 다른 직원과 마주쳤다며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점장이라 더 놀랐다고 털어놓아요. 하지만 점장님이 여기서 피우라고 허락해줬다며 걱정 말라네요. 선물이 귀엽다며 사사키를 미소 짓게 해요. 그걸 볼 때마다 아저씨가 가게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떠오른다나요? 그 생각만 하면 웃음이 난대요. 사사키가 준 것만큼 귀여운 재떨이는 흔치 않으니까요. 여성용 매장에서 얼마나 고민했을지. 놀리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다고 해요. 그 상상만 하면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요. 사사키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걸까요? 진심인지 농담인지 워낙 알 수가 없어서 아저씨만 헷갈릴 뿐이지만요. 선물 고맙고 앞으로 잘 쓰겠다고 전해요. 재떨이도 같이 쓰자고 제안하죠. 말이 끝나자마자 훅 다가오는 바람에 사사키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직접 쓰려니 타야마가 얄밉게 빼앗아가네요. 약 올리는 바람에 욱해서 손을 뻗다가 그만 나이 탓을 해버렸지 뭐예요. 무리하게 움직이다 허리에 통증이 와요. 다음 날 파스를 붙이고 출근한 모습에 야마다는 웃음을 참느라 혼났답니다. 나이 먹으면 며칠씩 아프다는 걸 깨달아요. 미안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사과하는 통에 사사키만 어쩔 줄 몰라 했죠. 지켜보던 직원과 점장은 그냥 둘이 사귀라고 한마디씩 해요. 그날따라 안경을 끼고 신문을 읽는 사사키의 모습이 꽤 클래식하네요. 옆 동료는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라 권해요. 하지만 쓰던 폰이 편하다며 관심도 없었죠. 그 말이 무섭게 오랜 정든 휴대폰이 기꺼이 사망해 주셨답니다. 폰을 샀는데 쓸 줄을 몰라요. 이것저것 누르다 셀카 모드가 켜졌고 찰칵 소리까지 나서 주변 시선 집중. 결국 그날 밤 타야마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죠. 기본 조작도 모른다니 부끄럽지만 어쩌겠어요. 타야마는 고백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도 불쌍하게 여겨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기로 해요. 홈 화면으로 가는 법쯤은 알겠거니 넘어갔는데 진짜로 몰랐던 거죠. 아이들조차 다 아는 아주 기초적인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번호 누르기랑 글자 입력까지 끝내고 나서 신문 보는 법을 물어보는 사사키. 앱을 깔면 된다고 하니 로그인부터 해야 한대요.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당황하죠. 당연히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고요. 결국 답답한 타야마가 직접 세팅해줘요. 척척 설정해주는 걸 보니까 마법이라도 부리는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드디어 옛날 폴더폰과 깔끔하게 작별할 수 있게 되었죠. 김에 한 가지 더 부탁하는 사사키. 글자 크기를 키우고 싶다니까 타야마가 기가 막혀 하네요.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이런 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할 뿐이죠. 또 한숨을 쉬길래 엄청 어려운 설정인 줄 알고 쫄아버린 아저씨. 담배를 한 모금 내뿜더니 다가와서 안경을 슬쩍 밀어 올리네요. 이런 건 도와주겠지만 그 안경은 절대 벗지 말라네요. 사사키가 스마트폰을 쓰게 된 기념으로 타야마는 자신의 번호를 선물로 주죠. 사사키는 사생활 침해라며 극구 사양하는데요. 타야마가 늦었다고 하자 아저씨는 당황해요. 그러더니 다 장난이라며 아저씨를 놀려먹네요. 다음 날 아침, 야마다는 출근 준비를 마쳐요. 머리를 단정히 묶고 피어싱 자국을 살색 테이프로 가리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죠. 옷에 밴 담배 냄새를 없애려고
탈취제도 꼼꼼히 뿌려요. 폰을 켜서 오늘 올라온 핫한 소식들도 체크를 해보는데요. 어제 몰래 찍은 아저씨 사진을 보며 혼자 미소 짓네요. 흡연자의 성격을 맞추는 심리 테스트를 우연히 보게 된 사사키.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서 유행이래요. 재미삼아 눌러봤더니 자신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순정파라네요. 근데 눈치도 없고 사회성도 바닥이라는 결과까지 나와서 민망해지죠. 그날 밤, 사사키는 이 얘기를 꺼내요. 쓸데없는 거 믿지 말라려던 참인데 아저씨는 은근 진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테스트해본 사사키는 겉은 콧대 높지만 사실 M싸움 성향이라 나오고. 타야마는 빵 터져요? 이번엔 타야마의 결과를 물어봤더니 이중인격에다가 세욕이 넘친대요. 이런 퀴즈는 원래 자극적인 얘기로 장난치는 거라며 너무 신경 쓰지 말래요. 타야마의 두 얼굴이란 점에선 딱 맞았네요. 그때 아저씨가 느닷없이 무릎을 꿇고 예민한 얘기를 꺼내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죠. 타야마도 그런 저속한 농담은 딱 질색이죠. 하지만 젊은 애들이 좋아할 줄 알고 꺼낸 아저씨 마음도 이해는 해요. 그냥 자리를 즐겁게 만들려다 사과까지 하는 모습이 참 맹하기 그지없네요. 전혀 화 안 났으니까 빨리 담배나 피우라며 다독여줘요. 근데 이걸로 사사키는 타야마가 이중인격이라는 퀴즈 결과가 맞았단 걸 확신하죠. 진짜 정들 들킨 줄 알고 타야마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해요. 사실 타야마의 두 얼굴이란 겉은 쌀쌀 맞아도 속은 따뜻하다는 거였거든요. 아저씨의 헛소리를 끊으려고 담배를 쑥 내미는 타야마. 불까지 붙여주려 하니 아저씨는 또 화난 줄 알고 허겁지겁 사과하기 바쁘네요. 다음 날 오후, 어제 일로 사사키는 여전히 마음이 쓰이는 눈치예요. 또 야마마를 화나게 할까봐 이번엔 계산대에 가지 않으려 하죠. 근데 야마다가 부르니 사사키는 깜짝 놀라요. 지나가던 고토는 둘 사이의 묘한 기류를 눈치채고 구경하고 싶어 하죠. 다음 날 아침, 거래처 미팅을 끝낸 사사키는 기획안에 대해 폭풍 칭찬을 받아요. 요즘 날씨가 벌써 여름인데 회사에선 아직도 춘추복만 입으라지 뭐해요. 남은 업무를 다 마치고 나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네요. 퇴근길 지하철을 타고 걷는데 잊지는 듯한 여름 날씨가 정말 짜증 나더라고요. 애들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데 직장인인 자신은 이 꽉 막힌 정장 차림이라니. 결국 열을 식히려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죠. 편의점에 갔더니 사람이 꽤 많네요. 저 멀리서 반팔 제복을 입고 화사하게 웃는 야마나를 보고 사사키는 뇌가 정지해버려요. 귀엽다 생각하다 정신 차리려고 뺨을 쳐요. 이건 정말 심장에 해로워서 오늘은 아이스크림 포기하고 그냥 나와요. 아저씨가 뭘 사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리니 야마다는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다음 날 밤, 출근했는데 왜 그냥 갔는지 직접 물어봐요. 차마 말하기 민망해서 날이 더워 아이스크림 사려다 편의점 에어컨 바람에 살았다고 둘러대죠. 타야마는 자기가 반팔을 입어서 아저씨의 더위를 날려준 줄 알겠더라고요. 깜짝 놀란 사사키는 담배를 바지에 흘려요. 타야마의 뼈 때리는 팩폭의 사사키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그저 판매 사원에 대한 고마움뿐이라며 극구 부인하는 사사키. 타야마는 거짓말은 피부의 독이라며 귀여우면서 왜 그러냐고 하죠. 결국 멘탈이 털린 사사키는 야마데에게 잘 어울린다고 인정해요. 그러다 타야마에게 겉옷 안 덥냐고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죠. 그 말에 타야마가 겉옷을 벗자 아저씨는 동공지진이 일어나요. 배를 쳐다봐서 사과할 줄 알았던 타야마는 어이가 없었죠. 배가 안 춥냐는 엉뚱한 소리에 타야마는 기가 막힐 뿐이에요. 유니폼 반팔 셔츠에는 그렇게 꽂히더니 정장 맨배는 무감각하죠. 밤에는 춥다며 겉옷을 주려 하자 화가 나죠. 사사키는 영문도 모른 채 허겁지겁 사과해요. 타야마는 팔만이 아냐며 쏘아붙이네요. 사사키는 영문을 몰라요. 오늘도 사사키는 이유도 모른 채 타야마를 뿔나게 만들었네요. 타야마 입장에서는 아저씨가 배보다 팔을 좋아해 골치가 아파요. 자기 배는 완전 날씬한데 팔에는 살밖에 없단 말이죠. 가마솥 같은 날씨에 에어컨 쐬며 담배 피우는 동료가 부러울 지경이죠.
사실 흡연실 에어컨은 고장났고 아저씨는 센스있게 버티는 중이에요. 점장이 일부러 망가뜨린 거 아니냐고 투덜대지만 알 리가 있나요? 사사키는 수리기사 방문일을 맞추는 담배 뽑기 게임을 하고 있네요. 내일 바로 고쳐진다는 결과에 동료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해요. 내일 안 고쳐지면 너 진짜 가만 안 둔다? 밤에 흡연실에 갔다가 물벼락을 맞고 말죠. 청소하다 물 뿌리는 게 재밌어서 그만 실수로 뿌려버린 거예요. 수건을 빌려준 고토에게 고마움을 표해요. 어차피 동갑인데 뭘 그러냐는 말에 사사키는 동공지진이 와요. 자기도 올해 딱 40이라며 사사키 나이를 짐작해보죠. 자기랑 비슷한 나이가 이 큰 마트를 관리한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죠. 고토는 그 칭찬이 묘한지 표정이 굳어져요. 사사키는 남의 나이에 집착하는 것 같네요. 타야마의 진짜 나이를 알면 얼마나 놀랄지 궁금해지네요. 진짜 나이를 모른다는 사사키의 말에 관리자는 멘탈이 나가요. 맨날 같이 담배를 피우면서 나이도 모른다는 게 믿기지 않죠. 아저씨를 놀려먹는 건 알지만 그래도 타야마와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집에 가며 왜 아저씨를 따르는지 생각하죠. 결국 고토는 사사키가 타야마를 좋아한다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뜨끔한 사사키가 황급히 변명하려는데 마침 타야마가 돌아오네요. 타야마가 장보고 돌아오는 바람에 사사키는 말을 잇지 못해요. 눈치챈 고토는 둘만의 시간을 위해 자리를 살짝 피해주죠. 관리자가 가자마자 아까 자기 말 들었냐고 묻는 사사키. 못 들었다는 말에 안도하던 찰나 타야마가 다가와 머리를 털어주죠. 그러더니 귓속말로 24라는 숫자를 남겨 사사키를 혼란스럽게 해요. 집에 가는 길에 골똘히 생각해보라는 타야마. 알고 보니 관리자와 나눈 대화를 전부 다 들었던 거예요. 점장이 일을 제대로 인수인 게 안 한 탓에 고객들에게 사사키와 동료들이 대신 엄청나게 시달리게 되죠. 여기에 신입들까지 사고를 쳐서 사사키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상사가 싸놓은 뒤치다거리를 밤 11시까지 처리해야 했죠. 야야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가요. 재수없게도 사사키는 1분 차이로 막차를 놓치고 말았네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사사키는 담배가 감쪽같이 사라진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영혼까지 털리는 회사 생활이죠. 하필 부하 직원이 가족 일로 휴가를 내는 바람에 일까지 떠맡았죠. 후배까지 사고를 쳐요. 하지만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출근하네요. 이번엔 절친이 속을 썩여요. 사사키는 상사가 돌아올 때까지 지옥 같은 나날을 버텨내야 했죠. 지친 직원들을 본 상사는 불같이 화를 내죠. 드디어 사사키의 지옥 같은 야근이 끝나요. 거기다 며칠째 날씨까지 굳어서 피로가 극에 달했네요. 마트 뒤편을 지나던 사사키는 흡연장에서 타야마를 만나 함께 담배를 피우죠. 장마철마다 테로테로 보즈를 만들었군요. 타야마도 그리로 하나 맡았는데 솜씨가 너무 참혹해서 사사키는 웃음을 참지 못했죠. 타야마는 대작을 부탁해요. 그림이라면 회의 시간에 낙서로 단련된 아저씨한테는 맡겨만 주세요. 몇 번 슥슥 그렸을 뿐인데 인형의 순식간에 고토 점장 얼굴이 완성되네요. 그 모습에 타야마는 배를 잡고 웃어요. 이번엔 인형의 타야마의 얼굴을 그려넣죠. 생각보다 꽤 귀엽네요. 저를 엄청 관찰하셨나봐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타야마는 사사키 얼굴을 그려서 칭찬을 유도하네요. 비 오는 날의 담배죠. 비 오는 날엔 연기가 선명하게 보여서 평소보다 훨씬 맛있다고 털어놓죠. 요즘엔 너무 바빠서 그런 여유조차 잊고 살았지만요. 그렇게 말하던 아저씨는 마트 뒤에서 깜빡 잠이 들고 타야마만 덩그러니 남겨지죠. 전날 너무 지쳐서 타야마 옆에서 잠든 바람에 오늘은 아주 푹 쉬기로 작정했죠. 잠에서 깨어난 사사키는 어젯밤 팔에 낙서해둔 흔적을 발견합니다. 당황했지만 은근히 챙겨주니 기분은 좋네요. 씻고 나온 사사키는 오랜만에 베란다에서 상쾌한 공기를 만끽합니다. 한편 야마다도 어젯밤 같이 만든 인형을 걸어두며
칠성날 맑은 날씨를 빌었죠. 그날 점심, 야마다는 컵라면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며 출근 준비를 하죠. 점장한테 당분간 라면을 끊겠다고 선언해서 의아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일하다 보면 잊혀진다며 대수롭지 않대요. 그때 고토가 와서 일찍 퇴근하라고 전해요. 손님도 없고 인건비 아껴야 하는데 야마다가 스케줄 조정에 딱이니까요. 그래서 타야마는 마트에서 술을 좀 사고 흡연장에서 한잔하며 쉬기로 하죠. 마침 마트에서 장보는 사사키를 발견하죠. 뒤에서 깜짝 놀래켜 줄까 하다가 이젠 그런 장난도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마다 모드로 변신의 말을 걸자 아저씨는 멘탈이 바스러집니다. 아저씨의 호들갑에 아주 흡족해하네요. 일상복 차림의 그녀에게 에너지를 충전해도 되나 싶었지만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그 치트키 같은 미소를 다시 보니 사사키는 결국 항복하고 맙니다. 혹시라도 딴 마음이 생길까봐 속으로 성경책을 되새기며 대화를 이어가죠. 마침 야마도 안주거리를 고민하던 참이었는데요. 과자 앞에서 망설이자 사사키가 담배 가치를 꺼내 들며 가차를 제안합니다. 담배 3개비에 과자를 하나씩 매칭해서 뽑히는 걸로 사자는 거였죠. 마음대로 정해 미안하다며 사과해요. 야마다는 과자를 골라줘 고맙다네요. 원래 사사키는 결정장애가 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정하곤 했거든요. 첫 번째 갭이면 오늘 일찍 퇴근할 수 있고, 두 번째 갭이면 다음 주에 쉴 수 있겠죠? 세 번째 갭이면 계산대로 가겠네요. 사사키는 빵 고르는 걸 도와준 그녀에게 고마워하며 먼저 자리를 떠나는데요. 그 모습에 타야마는 생각이 많아져요. 세 번째에서 멈춰서 폼 잡으려 했나 본데 아저씨 이미 늦었거든요. 그녀도 사사키처럼 담배를 뽑아보죠. 미싱 라인 인 인풋, 스키프트. 결국 한 번에 4갭이나 뽑아버리네요. 사사키가 걱정되는 타야마예요. 타야마의 예감대로 말이죠. 사복이 예뻐서 그만 깜빡했어요. 결국 마트로 돌아가 고토에게 사죄하네요. 곧 건강검진 시즌인데 사사키 나이에 안 걱정할 수가 없잖아요? 작년에 친구는 요산 수치랑 중성지방 때문에 고생했는데 올해는 건강식 덕분에 완전히 환골탈태했어요. 여기에 비하면 사사키는 완전 완패예요. 45년 인생 동안 제대로 연애를 못 해봤거든요. 친구는 검진일까지 술, 담배를 끊겠다고 선언해서 사사키를 엄청 놀라게 하죠. 사랑하는 아내와 오래 살려면 어떻게든 금연해야겠죠? 그날 오후, 사사키는 여전히 야마다를 보며 힐링을 해요. 신제품 무알코올 맥주 할인 쿠폰을 챙겨주는 야마다요. 뭘 조심해야 하냐고 물어요? 그 말을 들은 야마다는 또 아저씨를 놀릴 궁리를 하네요. 타야마는 검진 앞둔 아저씨를 놀려요. 그 말에 사사키는 깜짝 놀라죠. 알고 보니 야마다가 말해준 거였어요. 이렇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도 못 알아채다니 정말 할 말 없게 만드네요. 요즘 담배를 줄이긴 했다지만 하루에 2갭이는 꼭 피워야 직성이 풀리나 봐요. 꽃마트 직원들도 사사키처럼 건강검진을 받게 되거든요. 뭘 조심해야 하냐고 물어보네요. 타야마는 그렇다고 대답해요. 최근에 군살 빼려고 라면을 줄였거든요. 건강이 최고라며 온갖 관리 다 하는 척 허세를 부리니 사사키는 더 감탄하죠. 맥주나 겨우 참는 자신과 달리 철저한 그녀를 보며 현타가 오는 사사키예요. 의사마다 살 좀 찌우라는데 먹는 게 귀찮아서 원참. 타야마가 사사키 갈비뼈를 만져보더니 진짜 뼈만 남았다고 인정하네요. 즉석 식품 코너를 털어보라 조언해요. 고맙긴 한데 결국 가장 해로운 건 못 끊겠더라고요. 의사가 담배 끊으라면 정말 난감할 거예요. 중독이란 게 무섭잖아요. 어차피 끊어도 상사한테 깨질 텐데 에라 모르겠네요. 타야마도 담배 끊기는 힘들대요. 청춘의 기운을 불어넣어줘요. 타야마의 긍정 에너지를 받으니 사사키도 쓸데없는 걱정을 했나 싶어져요. 물론 의사가 금연하라고 엄포를 놓으면 당장 끊어야겠지만요. 드디어 건강검진 날이 오고 오늘은 결과가 나오는 날이에요. 동료 직원은 건강검진 A등급을 받아서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네요.
작년보다 살도 많이 쪘다며 자축하러 담배나 한 대 피우러 가야겠어요. 넋이 나간 표정으로 타야마를 찾아와요. 상사한테 먼지 나게 깨진 줄 알았더니 내 몸뚱이가 문제라네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폐 정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지 뭐예요. 고토도 사사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니까요. 야마다는 내심 서운해요. 담배를 끊으면 타야마를 볼 이유도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점장은 야마다에게 그냥 사실대로 털어놓으라고 조언하죠. 하지만 완벽한 알바생 이미지가 깨질 테고 사사키가 진짜 모습을 받아줘야만 관계가 유지되겠죠. 야마다는 너무 우울해 일할 의욕을 잃죠. 본인이 제일 잘 알면서도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니 쉽게 포기가 안 되네요. 마침 내일 휴일이라 병원에 갈 예정이에요. 마트 뒤편을 지나가던 사사키는 타야마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려고 들르죠. 그때 할 말이 있다며 타야마가 나타나요. 처엔 안 피우려 했지만 마지막 담배라 생각하고 피우라는 사사키의 말에 불을 붙여요. 타야마가 묻죠. 정말 끊으려고요? 사사키도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답해요. 여기서 피우게 해줘 고맙다 인사하네요. 이제 둘이 대화할 기지도 없겠죠? 하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타야마가 말을 가로채요. 바로 그때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고 사사키는 깜짝 놀라요. 오진이었다네요? 게다가 나이에 비해 엄청 건강하다는 소식에 타야마는 단단히 뿔이 나요. 그대로 사사키에게 화를 쏟아내죠. 병원 전화만 아니었어도 진실을 고백했을 텐데요. 같이 담배 피울 사이가 되었죠. 아까 하려던 말이 뭐냐고 묻는 사사키. 하지만 삐져서 안 알려준대요. 당분간은 지금처럼 지내기로 해요. 그렇다고 아저씨 때문에 심장 내려앉았던 걸 쉽게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미소 연습을 하던 야마다에게 동료가 와요. 이어서 고토의 부탁으로 인터뷰 사진을 찍게 되는데 얼마 전에 똑같이 했던 거라 질색해요. 올해 미소상에 당선되었는거려? 알바를 처음 시작했을 때 야마타의 미소 점수는 빵점이었어요. 하지만 8년 전 입이 찢어져라 웃어도 고토에게 합격을 받지 못했죠.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했어요. 판매 실적은 제법 좋았지만요. 본인은 잦은 불만 때문에 전혀 몰랐죠. 고토는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며 그 클레임들은 특정 손님이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거라고 일러줘요. 마트를 트집 잡는 게 목적이라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걱정 말래요. 야마다가 할 일은 접객 태도 개선뿐이죠. 그 후로 열심히 접객을 고쳐나갔지만 오늘 또 진상을 만나고 말아요. 포인트 카드를 안 줬다고 눈에 불을 켜고 야마타를 먼지 나게 갈고대죠. 비닐봉지 쓰기 싫다느니 달걀을 먼저 담아서 깨지면 어쩔 거냐며 온갖 트집을 다 잡아요. 진상 손님이 점장을 불러오라 소리쳐요. 야마다는 진상 손님에게 시달리는 중이죠. 늘 영혼 없이 일한다느니 사과 한마디 제대로 안 한다는 둥 억지를 부리죠. 다른 손님들까지 인상을 찌푸리네요. 고토가 나서려던 찰나 다른 손님이 그를 윽박질러요. 알바생이 멍청해 대신 가르치는 거라며 뻔뻔하게 굴죠. 하지만 사사키가 보기엔 헛소리였어요. 저 손님이 저 캐셔를 괴롭히는 걸 몇 번이나 봤거든요. 사사키의 뼈 때리는 말에 대학생은 할 말을 잃고 주변 사람들도 속 시원해하며 동조해요.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다른 줄은 놔두고 늘 저 알바생 줄에만 서는 건데요? 그 틈을 타 고토와 점장은 그를 따로 불러내요. 이참에 야마에게도 잠시 숨을 돌리며 진정할 시간을 주기로 하죠. 기회를 틈타 야마다는 사사키에게 감사를 전해요. 계산대가 막혀서 난처하게 만들어 미안하다는 인사도 함께 건네죠. 사실 사사키가 그리 오지랖 넓진 않아요. 상사한테 깨져서 멘탈이 나갔죠. 알바생이 막말을 듣자 나선 거예요. 무엇보다 그 자식이 자신이 의지하던 계산대를 모욕해서 욱했을 뿐이에요. 야마다는 자신 같은 폐기물 직원이 누굴 도왔단 건지 이해하지 못했죠. 사사키는 야마다의 빠른 계산과 꼼꼼함, 그리고 노력을 야마다는 우는 게 아니라 눈에서 그 말에 야마다는 감동의 눈물을 쏟았고 사사키는 혹시 실수한 게 아닐까 싶어 당황하며 사과했죠.
일은 좋아하지만 늘 민폐만 끼친다고 자책하는 야마다. 사사키는 열정만 있다면 서툴러도 괜찮다며 다독여줬죠. 그 따뜻한 말에 눈물은 더 터졌지만 끝까지 오는 건 아니라고 부정하네요. 당황하는 아저씨의 모습에 피식 웃음을 터뜨려요. 다시 현재, 야마다는 고토에게 진상 학생을 혼내줬던 아저씨 기억나냐고 묻죠. 하지만 고토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하지 못해요. 야마다가 기억하는 그 아저씨는 늘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었죠. 민원으로 재떨이가 치워진 뒤론 볼 수 없었죠. 운명의 장난인지 두 사람의 인연은 여기서 다시 시작되죠.